네, 먼저 마감 지수부터 좀 보자면 다우 지수 0.6% 올랐습니다. S&P 500도 0.7, 나스닥 지수는 1.01% 올랐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 특파원이 이제 김정남 특파원이 지금 미국에 나가 있는데요. 아침에 이 친구가 쓴 기사를 봤더니 강보합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1% 올라도 강보합으로 인식이 될 만큼 시장이 그동안 변동성이 정말 컸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전에는 미국 증시가 변동성이 크지 않아서 사실 1%만 올라도 급등했다라는 표현들을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게 거의 뭐 보합 같은 느낌입니다. 네, 일단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오늘의 가장 큰 이벤트는 사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한 행사, 스웨덴 중앙은행이 개최하는 한 행사에 가서 연설을 하고 거기서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여기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그게 사실 오늘의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뭐 아니나 다를까 뭐 원론적인 이야기 들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약간 매파적인 이야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더 이상 이제 연준의 어떤 발언 하나하나에 충격을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증시에 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 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뭔가 완전한 상승 방향, 상승 랠리로 갔다고 하기에는 목요일날 발표되는 12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당히 덩어리 큰 무게감 있는 이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사실 그 결과를 보고 나서야 어떤 방향성에 대한 우리가 예측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한 금요일부터 주요 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 발표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 시즌에 대한 우려들이 있어서 사실 그 부분도 여전히 경계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미국 증시는 지수 자체는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약간 뭐 눈치 보기 장세 이런 흐름이 사실은 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인플레 완화 기대감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증시는 일단 상방으로 마감을 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지금 사흘 연속, 그러니까 3거래일 연속 상승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주요 지표나 실적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스웨덴 중앙은행이 개최한 이 행사에서 어떤 연설을 했고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잠깐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이틀은 딱 이거예요. 물가 안정을 위해서면 우리 중앙은행은 인기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 사실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이 연설의 주제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책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딱 맞는 그런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세부 내용들을 잠깐 좀 보자면 물가를 많이 좀 강조를 했어요. 물가 안정. 물가 안정은 건강한 경제의 기반이 된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 물가가 안정이 된다면 결국 이것은 장기적으로 대중에게 혜택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 대중들에게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가장 큰 안정적인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경제를 둔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 그래야 물가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단기적으로는 인기 없는 조치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독립성,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정치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우리는 취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한 부분이 어떤 정치적인 요인들, 정치적 압박들이 자신의 어떤 행동에 그동안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자기는 이 독립성을 잘 보장받았고 자기도 독립적으로 계속해서 행동해 왔다라는 걸 계속해서 좀 반복을 했습니다. 자, 이런 원론적이면서도 높은 인플레에서는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그래도 다소 이제 매파적인 그런 발언이 있었고 여기에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도 또 오늘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때까지 당분간 더 높은 금리가 우세할 것이고 나는 인플레이션을 이 목표 수준 2%로 되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가 조치를 취하는데 전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증시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매파적인 발언들이 시장에 충격은 가지 않았어요. 이제는 너무나 예측 가능한 멘트들이고 이제 시장에서도 다
그냥 계속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뭐 이번 주 저희 연준 인사들 얘기 나오는데 다 매파적일 거예요.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이제 모두가 다 아는 뭐 이런 멘트들이어서 충격은 없었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는 또 이해가 되죠. 네, 여기에 이제 오늘 또 하나의 이제 좀 주요 멘트가 좀 있었어가지고 또 한 분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CEO, 저희도 다 자주 좀 다루게 되는 그 분인데, 이분이 기준금리가 6%로 인상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뭐 경제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뭐 다양한 뭐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오늘 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또 이분이 또 월가에서도 꽤 비중이 있는 분, 또 영향력이 있는 분이다 보니까 오늘 이 멘트들을 몇 가지 또 준비해 왔습니다. 이 제이미 다이먼 CEO는 어디서 얘기를 했느냐?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한 이야기들이 오늘 또 다양한 또 외신에 보도가 돼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재밌는 얘기들만 좀 정리를 해 왔는데요. 일단 이 제이미 다이먼이 지난 6월에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이 허리케인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경제에 어떤 폭풍의 구름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뭐 질문이나 이런 데서 그럼 경제 상황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심각하지 않게 보는 거냐라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그거는 아니다. 이 폭풍 구름이 허리케인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하나의 정말 구름으로 끝날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게 아마 다들 허리케인의 방점을 찍어서 포인트를 찍어서 아마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우려를 한 것처럼 아마 이런 게 나왔던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정정, 철회 뭐 이런 뉘앙스가 좀 깔려 있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경제가 매우 좋은 건 아니야라고 뭐 이런 건 아니라 그냥 다들 그냥 너무 허리케인에 좀 집중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약간 후퇴를 하면서 다만 지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미 이제 인플레이션은 높은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연준은 계속해서 긴축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난해 증시가 뭐 20% 나스닥은 33% 밀렸지만 증시가 이렇게 폭락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미 폭풍우가 이미 닥친 뭐 상황이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불확실한 시대는 뭐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우리는 이 불확실성에 계속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를 막 예측하고 하기보다는 그런 상황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대비, 대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연준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 뭐 5% 정도를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봤을 때 이 5% 기준금리 5%로 인플레를 필요한 수준으로 낮추기에 충분할까? 나는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6%로 인상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또 전망을 했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그 어떤 긴축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좀 정확도가 있게 예측을 했었기 때문에 5%보다는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겠다라고도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국 소비자들과 기업의 재무제표는 여전히 이제 건전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작년에는 IPO와 M&A 시장이 많이 쭈그러들었잖아요.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투자은행들의 실적에도 여파가 좀 있었는데 다만 올해는 IPO라던가 이런 인수합병 시장의 환경이 조금 더 좀 안정화되고 있다, 안정을 찾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좋은 기업들이 올해 많이 좀 IPO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분은 다소 좀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탈중앙화된 폰지 사기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은 너무 과대 광고를 하고 있다. 이게 뭐 엄청난 거고 뭐 이제 이러면서 너무 과대 광고를 하고 있고 결국 이런 과대 광고의 피해자는 은퇴자, 나이 많은 어르신들 그리고 저소득층이 결국 이에 대한 좀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좀 드러냈다. 그래서 이런 멘트들 좀 월가의 대해 주요 인물의 멘트들이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